폭발 사고로 운행이 중단됐던 크림대교의 철도 통행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러시아가 이번 사건을 우크라이나의 테러 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집요한 보복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폭발의 원인을 놓고는 여러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원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이 폭발 사고로 운행이 중단됐던 크림대교의 철도 통행이 다시 시작이 됐다고요? 네, 러시아 교통부는 현지 시각 9일 여객과 화물 열차가 다시 크림대교를 통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림대교는 현지 시각으로 8일 새벽에 트럭 폭탄이 터졌고 그 과정에서 옆 철로를 지나던 화물 열차의 유조 차량에 불이 붙으면서 교량 일부가 파손돼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또 지금까지 3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는데 교량 자체가 무너지지는 않아서 비교적 빨리 운행을 재개할 수 있었다는 게 러시아 교통부의 발표입니다. 크림대교는 2014년 이후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길이 19km의 다리로 지난 2018년 개통됐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이 폭발 사고의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하고 있는데요. 보복을 공언하고 있다고요? 네, 러시아 크렘린궁이 푸틴 대통령이 직접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우크라이나 특수기관에 의한 테러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푸틴의 최측근인 메드베데프 러시아 안보회의 부의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이번 범죄에 대해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테러리스트를 직접 해방시키는 거라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보복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푸틴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오늘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개최 이유나 의제는 즉각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 폭발과 관련한 보복 조치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소행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결론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네, 의혹을 제기한 대표적인 곳이 영국의 BBC 방송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리를 지나던 트럭에서 폭탄이 터지면서 교량 일부가 무너졌다는 게 러시아의 공식 발표인데요. BBC는 폭발 현장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트럭과 이번 폭발과는 별 관계가 없어 보인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 근거로 폭발 때 생긴 불덩어리가 트럭이 교량의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트럭 뒤편의 한쪽에서 터져 나왔다는 사실을 들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 전직 폭발 전문가는 지금까지 수많은 차량 폭발물을 봐왔지만 이번 폭발은 기존의 차량 폭탄과는 많이 달랐다면서 이런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BBC는 또 차량 폭탄 가설이 러시아 지도부에서 먼저 나온 것부터가 수상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리의 생김새를 봤을 때 폭발의 시작은 다리 위가 아니라 아래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개인적 모독으로 여기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집요하게 보복할 것이다. 이런 걱정스러운 분석도 있죠. 네, CNN 모스크바가 지국장을 지낸 질 도호티 분석 기사가 눈에 띕니다. 도호티는 4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5조 6천억 원을 넘게 들여 만든 크림대교는 푸틴 대통령에게 그동안 각별한 의미가 있었던 만큼 푸틴이 이번 사건을 러시아 전체가 아니라 개인을 겨냥한 모욕이라고 받아들일 경우 보복의 크기는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공격 몇 시간 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아파트를 폭격하고 강경한 푸틴 지지자들이 서둘러 우크라이나 기반 시설을 공격하라고 촉구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CNN은 특히 푸틴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마음을 먹을 수도 있고 어쩌면 지금까지는 예상 못한 목표물을 공격할 가능성도 커진 만큼 지금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반대하는 러시아인 그리고 세계의 위험한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였습니다.